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뭐 좀 요즘에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해서 네. 사실 저는 이런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조지아 겨울 날씨가 항상 이렇잖아요. 아,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좀 작년하고 올해 특히 겨울 요때쯤 1월, 2월 달 칙칙하고. 예, 칙칙하고 막 우중충하고 비 오고 예, 좀 별로 아주 딱 안 좋아갖고 바다로 가셔서 낚시를 한번 하실 때가 또 되시지 않았나? 맞아요. 예, 바다를 가든지 지금 뭐 예, 어디 뭔가 또 가고 변화가 싶어요. 좀 예, 필요한 남쪽으로 시점입니다. 내려가고 싶어요. 네. 오늘 경제가 보인다는 새로운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페어웨이 모기지 동남부를 총괄하고 있는 최윤석 융자 전문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방송 같이 하시게 됐는데 소감, 뭐 기분 좀 어떠신지? 약간 긴장되네요. 네. 긴장. 저희는 즐겁게 네. 이야기 나누고 경제 이야기 다 네. 아시는 얘기 나누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년까지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올해 굉장히 주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 초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부동산이 꺾일 수도 있다. 근데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네, 많은 전문가들, 교수님은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오히려 저기 막 2020년 부동산 시장 좋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 우리가 저기 가을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네. 재용자나 부동산 시장, 그다음 리츠 시장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안 좋았다가 네. 부동산 시장이 보면 2017년도에 제일 피크를 때렸다가 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4번 인상을 하면서 네.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뭐 한 4%대에서 거의 3% 후반대에서 네. 그 4% 거의 4.75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부동산 시장이 꺾였죠.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들어와 갖고는 연준이 이제 중반서부터 금리를 세 번에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가을에 리파이낸스 금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하고 그러면서 네.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재용자나 부동산 시장 위치했을 때도 2020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감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막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사실은 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불투명했을 때 그때는 얘기했지만 올 초에 또 다시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미중 무역 그 협상이 타결이 되고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지금 거의 그러니까 언론 샥처럼 지금 이제 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가 좀 약간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혜택받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트래블이나 레이저 이쪽으로는 지금 거의 에어라인,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지금 망가져 있는데 사실 부동산은 좋은 이유가 지금 이런 경기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이제 그 미국의 그 채권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니까 그 30년짜리 그 미정부 그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한 달 전서부터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오늘 또 한 1.5%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뭐 이런 상태가 제 생각에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한테는 굉장히 좋죠. 유리하죠. 연초 부동산 시장 트렌드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예,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 2, 3년 그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한다면 2017년도가 되게 좋았고 2018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였고 금리가 그때 막 오르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는 뭐 금리가 5%까지
거의 갔다, 그쵸. 예, 치솟았죠. 넘었다 뭐 이런 예, 얘기 나왔었잖아요. 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뭐 한 네. 4.75, 5%, 예, 뭐 네. 이렇게 5% 가까이 이제 한 1%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한풀 꺾였는데 2019년도에 이제 후반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그 반등하는 모습이 이제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반등이 올 봄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수요는 이제 늘었는데 일단 금리 인하로 인해서 네. 그 다음에 낮은 실업률로 인해 갖고 이제 밀레니아가 그 동안에는 집을 사지 않았다가 집에 대한 그 소유가 이제 니드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도 늘어나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근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인벤토리가. 이유가 부족하죠. 예, 네. 왜냐면 2018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빌더들이 집 짓는 거를 조금 약간 슬로우 다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홈오너들도 뭐 새로 집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같이 또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또 새로 집을 사갖고 이사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리파이낸스 해갖고 기존의 주택에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 봄이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좋은 레코드 이어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예. 작년에 그 신규 주택 판매 어느 정도나 팔렸습니까? 예, 뭐 거의 그 신규 그 새 주택이죠. 네. 새 주택 판매를 보면 거의 한 2019년도에는 그 70만 채. 네. 예, 70만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는 한 60만 채. 작년에도 예, 늘었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서부터 2011년도에 한 30만 채 팔리던 것이 지금 쭉 꾸준히 늘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최고 피크를 때렸다가 2018년도에 하락했다가 네. 다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재고량은 어떻습니까? 재고량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는 그 한 7개월, 그러니까 7.4개월, 7.4개월. 예, 그 재고량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점점 줄어갖고 지금 요번 그 12월 달 재고량으로는 한 5.7, 네, 5.7개월의 그 재고량, 네. 뭐 적당한 수준의 네. 재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보통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 시장 동향 어떤가요 지금 현재? 뭐 저는 뭐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제 데이터로 갖고 네. 그 National Realtor.com이라는 그러니까는 미전 그 부동산 협회에서 네, 얻은 전미 데이터로 부동산 보면 네. 2020년 1월 달 데이터로 봐서 네. 아틀란타의 그 중간 가격은 한 32만 불이에요. 네. 아틀란타라고 얘기하면 도시 뭐 샌디 스프링 이쪽 그러니까 아틀란타의 그 전체적인 그 주니까 뭐 중간 가격은 이제 3.32만 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대비 한 2.3%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주택이에요. 네, 네, 새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는 볼 때 새 집이 있고 기존 주택, existing 하우스가 있는데 네, 네. 이 미디안 중간 가격이 뭐 한 2.3% 작년 대비 이제 상승했는데 사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다른 데보다 다른 곳이 더 많이 그 상승한 곳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 카운티 귀넷이나 포사이트나 필터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지역들이 사실 기존적으로 그 다른 데보다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실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작년 대비 같은 2019년 12월 때 그 대비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근데 판매량은 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근데 올 봄에 좀 이렇게 반등은? 반등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year to year 그 프라이스가 이렇게 변화하는 곡점을 보면 2017년도에 이렇게 상승했다, 2018년도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후반서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네, 예, 그래서 2019년 봄에는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1월 그 메트로애틀랜타 지역 주택 시장 현황 좀 간단하게 봤더니 리맥스에서 조사한 건데
그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카운티의 주택 판매가 작년 대비로 12.7%가 늘었어요. 근데 12월을 따져봤더니 1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해 그러니까 늘은 것도 있지만 작년에 그만큼 저조했다는 얘기도 들어요. 뭐,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 그래서 뭐 가격도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애틀랜타는 제가 항상 부동산 기사를 쓸 때 보면 재고가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7.4개월분, 뭐 5.7개월분 이렇게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재고량이 그 정도인데 애틀랜타 지역은 항상 2.7개월, 뭐 3.4개월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낮은 수준인데 보통 일반적인 정상 시장일 경우에 6, 7개월 정도의 이 재고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 3개월 정도 분이면 굉장히 재고는 없는데 수요는 몰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셀러스 마켓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우싱 마켓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 네. 그거는 이제 빌더들이 신규주택. 신규 주택 새 집을 만드는 빌더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기존 existing 기존 주택 판매가 있는데 이 두 섹터를 보면은 일단 그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비용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오르죠. 예, 올라가고 네. 있고 땅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빌더들이 이제 그 계속 비싼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금리가 오르는 상태에서는 빌더들이 슬로우 다운해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들을 슬로우 다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거의 빌더들이 집을 많이 안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공급이 지금 많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모기지 이자율, 모기지 시장 동향, 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요새 트렌드 어떻습니까? 2019년 초에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2019년도 초와 2018년도 후반부터 약간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네. 2019년 후반, 그러니까 중후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갔다가 네. 네. 보통 작년 매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는 약간 슬로우 다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쵸, 원래 슬로우 다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슬로우 했다가 3월, 4월부터 이제 다시 그 픽업이 되는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네. 바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12월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12월부터 바빴다. 계속 12월, 네. 12월, 1월, 1월, 2월까지도 지금 네.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많은 분들이 2020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는데 비교를 해봤을 때 메트로 아틀란타의 집값은 4.2% 정도 네.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인구들이 아틀란타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구매자도 많아지고 재용자권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을 유지하지 네.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뭐 한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특정 지역들이 있잖아요. 포사이스 카운티의 뭐 수완이, 뭐 존스크릭, 뭐 학군 좋은 지역들, 놀수기네 학군 쪽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집이 이제 나오면은 오퍼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한가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더 올해는 앞으로도 좀 네. 더 치열해질 것 같은 게 네. 이미 그 구네 카운티 학군 좋은 곳은 네.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남아 있는 땅도 좁고 이제 집을 질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네 카운티나 풀턴 카운티에서 집을 짓고 있는 추세가 작은 사이즈의 네. 그러니까 1밀리언 이상 되는 집들이 많이 작은 사이즈의 1밀리언 그쵸. 이상 된 집들. 그러니까 뭐 한 3, 4천 스퀘어핏 정도의 네. 좀 럭셔리한 스타일로 1밀리언 이상 되는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저희한테
계약을 하시고 프리퀄을 받아가신 분들이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네. 1밀리언 이상 되는 이제 계약권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돈을 더 잘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늘 저는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지금 주택 융자 30년 뭐 15년 고정 뭐 지금 이자율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재융자를 하실 그 시점도 좋은 시점이긴 하지만 네, 주택융자 같은 경우는 30년 금리 고정으로 봤을 때 3.375에서 네. 3.625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네. 15년 고정은 2.875에서 3.25를 올해 좀 봄까지 네, 네.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융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포트폴리오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FHA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이제 인슈얼 해주는 FHA 융자를 좀 많이 선호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운페이가 3.5%라는 그런 낮은 다운페이를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미니멈 다운페이가 5%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FHA 같은 경우는 3.5%의 낮은 이자에 낮은 다운페이로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집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FHA보다 페니맥, 프레디맥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홈 레디라든지 홈 파서브를 통해서 3% 그러니까 최소 3% 이자로 80% 그러니까 20% 다운을 하시고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이자를 낮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마다 인컴 리밋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에버리지 인컴 리밋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인컴을 넘지 않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고 PMI도 컨벤셔널 론보다 더 낮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 이상 다운을 하고 집을 샀기 때문에 PMI는 없는데 제가 집을 살 때도 3%대 후반의 집을 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모기지 이자율로 집을 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뭐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3.3%에서 3.6% 정도면 이게 재용자를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재용자를 해야 되는 뭐 비용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재용자 하기는 좋은 시점인 거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시점이긴 한데요. 좀 조건을 갖추셔야, 그러니까 조건에 대비해서 어떤 분은 혜택을 보실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자 차이가 1%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1%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재용자를 통해서 더 낮은 PMI와 좀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을 혜택을 볼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페어웨이 모기지에서는 어떻게 제일 낮은 PMI 비용을 제시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페어웨이 에셋에서는 그 미국 전역에서 제일 낮은 PMI, 그러니까 프라이빗 모기지 인슈런스 팩터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의 4% 중후반대 작년에 4% 중후반에 높은 PM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용자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이 아무래도 이 모기지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장 많이. 연준의 금리 정책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지만 이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연준 시장에서는 연준이 원래는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를 내다봤던 것이 지금 올해 말까지 2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2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뭐 그다음에 또 뭐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2번을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연준이 그 하고 있는 그 리포트 마켓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2분기까지 하고 멈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지금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럼 뭐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혜택 보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저는 개인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 벌써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이 관련된 모든 뭐 몰게지, 홈빌더, 그다음에 리치, 뭐 하여튼 그런 분야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게 13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는 집 살 때 모기지 이자를 한 7, 8% 그렇죠. 정도 됐던 예.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요. 6%. 지금처럼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기준금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정도 더 낮추면 뭐 직접 반영되는 15년 뭐 융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올해 높고. 그러면은 만약에 2번 정도 기준금리 한다고 보면 모기지 이자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낮춘다고 하더라도 네네. 모기지 이자에 반영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것 걸리죠.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로 그렇죠. 반영이 되는 게 네네. 아니라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20년에는 아무래도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 정도 낮게 유지될 상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변동 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바로 반영이 되지만 그렇죠. 고정 금리는 조금 시간이 시간이- 걸리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작년에 이제 리파이낸스나 여기 이쪽 몰기지 마켓을 얘기했을 때 네네. 그게 보통 10년짜리 네. 그 국채 금리하고 몰게이지 그 30년 그러니까 10년 아니 30년 고정 금리 그 스프레드 차이가 한 1.7에서 1.8인데 네. 예. 그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작년에는 거의 한 2%까지 차이 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맞추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럼 우리 좋은 랜더 최윤석 전무님께서는 올해 모기지 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택 구매 염두한 한인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좋은 학군에 네. 많이들 집을 보시기 때문에 네. 그 경쟁이 약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치열하죠. 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 놓으시고 프리퀄리피케이션을 네. 받아 놓으시고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하고 쇼핑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셀러에게 네. 조금 오퍼를 했을 때 난 빨리 될 수 있어. 그쵸. 이렇게 그렇죠. 어필할 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찬스가 있다는 거죠. 네. 꼭 20% 다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0%를 다운을 해야지만이 주택을 구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PMI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20%를 다운을 해야 내가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페니맥, 프레디맥에서 제공하는 네. 홈레디나 홈파서블 융자 프로그램을 받으신다면 3% 적은 다운페이로 네. 충분히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상품에 따라서 다운페이를 충분히 조절해가면서 그렇죠. 내 집을 그렇죠. 마련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투자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다운까지? 투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미니멈 15% 다운부터 시작을 네. 하세요. 하지만 이제 이자도 비싸고 네. PMI도 비싸기 때문에 20에서 25%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또 20%와 다운페이 20%와 25%는 또 이자가 다르고 차이가 좀 있군요. 있고 25%를 했을 때 15년 고정으로 융자를 받으셨을 때에는 네. 상환기간 그 페이먼을 맞춰봤을 때는 그러니까 리스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렌트 수입이랑 렌트 수입에서 이제 모기지적이랑 비슷하다. 비슷해질 수가 상환금이랑. 상황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그걸 수익 구조로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집 투자용 그러니까 투자용 집이 15년 안에 네. 페이업이 페이업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그걸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수입을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0년을 선택하시는 게 맞죠. 근데 15년 빨리 갚고 그거 다 그냥 수입으로 하는 게 15년과 15년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죠. 30년의 다른 차이는 네. 원금하고 이자 포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냥 네. 이 애멀티제이션 스케줄이 있는데 30년과 15년은 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30년의 경우는 이자부터 계속 거의 갚는 거죠? 이자가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늘 말씀 굉장히 유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